JTBC는 최상병이 숨지기 전날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사단장이 화를 내며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더 확인해 보니 사단장이 직접 숙소까지 찾아와 질책했고 계속된 질책에 대대장들이 사고 당일까지 우왕좌왕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상병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 7월 17일 해병대 1사단은 경북 문경의 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대대장들이 대화를 나눈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날 오후에서야 1시간 거리의 예천으로 지원 가는 걸 알게 됐다며 인원 이송이 가능할지 논의합니다. 7월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을 방문한 날입니다. 수색작전이 끝나자 사단장은 전화로 질책했을 뿐 아니라 숙소에도 찾아와서 질책한 정황이 나옵니다. 한 대대장이 사단장이 숙소에 와서 왜 이렇게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느릿느릿 작업하냐고 질책한 걸 토로한 겁니다. 5시에 기상해서 1시간 동안 이동한 것을 설명했다며 잠도 못 잔 친구들인데 안타깝다고 하자 다른 대대장이 1303에 신고할까라며 위로합니다. 문경에 숙소를 잡고 예천까지 이동하게 한 것에 대한 의문은 이어집니다. 문경에 있으면서 왜 예천을 도와주냐는 문경시의 항의가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사단장의 질책 이후 낯선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게 된 대대장들은 다음 날 어디를 수색할지 우왕좌왕합니다. 대대장들이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던 시각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불과 3시간 전이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됐던 7월 18일.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A중령이 전화로 전달받은 사단장의 지시 가운데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질책성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약 20분 뒤 A중령은 사단장이 다시 전화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고도 했습니다. A중령을 비롯해 수색작전에 투입된 간부 20여 명이 포함된 또 다른 대화방입니다. 사단장과 통화를 마친 A중령은 약 1시간 30분 뒤 보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합니다. 내일 사단장이 현장에서 작전 지도를 할 예정이라면서 수색작전을 하는 장병들은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사단장이 비효율적인 수색 작업에 화를 냈고 이게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박 전 단장의 최초 수사보고서에서 혐의를 삭제했습니다. 임 사단장 역시 본인은 수해 복구 작업 지침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최상병의 49제가 오늘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부대 안에는 최상병을 기리는 흉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순직 49일을 맞아 유해가 안장된 대전 현충원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상병의 묘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최상병과 인연은 없지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동기고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랄까. 멀리서 들어오시니까. 처리가 잘 됐으면 확실하게 억울한 죽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 해병 중사는 오랜 시간 묵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상병의 49제는 고인이 생전 복무하던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포병 여단 동료 120여 명이 참석해 최상병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1사단장 등 해병대 고위 간부들도 49제에 참석했는데 유족의 요구에 따라 부대 안에서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해병대는 부대 안에 최상병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흉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족은 동료 부대원들과 함께해 마지막 보내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